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안정영입니다. 자기소개서 잘들 쓰고 계시죠? 굵직굵직한 대어들이 좀 많이 나왔고, 그런 것들에 대한 항목 하나하나씩을 좀 예를 들어다 보니까, 시간상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업들을 해드리지 못했어요. 저도 다양한 기업들을 좀 다뤄보면서 어떠한 항목들을 지금 기업들이 묻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드리고 싶었는데,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매주 1회씩은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들이 다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이나 그 다음에 유명한 기업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저도 관심 있어 하고 하는 기업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뭐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조사하셨을 테니까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. 그래서 뭐 물론 100% 여러분들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요. 제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이번 주에도 이번 주 저번 주죠 벌써 저번 주에 그 채용 공고 열린 기업들 중에서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에 아직 채용 공고가 닫히지 않은 마감이 안 된 기업들 위주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이나마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받으시면 좋겠네요. 첫 번째 선정한 기업은 그래서 공무원 연금공단입니다. 이게 2일 남았네요. 4월 14일까지니까. 근데 벌써 뭐 사무직은 2065명이나 알아서들 작성을 잘 해주셨고요. 이제 제출은 안 하셨겠죠? 뭐 아직은 내일 모레 이틀이나 좀 남아 있으니까. 그래서 28명이고요. 그다음 보훈과 장애는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적용자가 없을 테니까 보통 일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보니까 서류 전형을 몇 명 뽑는가 이게 뭐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아니면 사람을 뽑냐 봤더니 25배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5배수 안에 충분히 이게 훨씬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경쟁이 좀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기소개서 쓰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도대체 이 두 가지 항목 가지고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. 근데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라든지 봤을 때는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요. 그분들이 갖추고 있는 스펙들이 좀 있어요. 네, 뭐 금융공기업, 뭐 일반적인 공기업에서 또 금융 관련된 공기업에서 인턴 정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거의 다 이제 상경계이신 분들, 그 다음에 지방사립대이신 분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학교 때문에 나의 학교 네임 밸류 때문에 좀 약간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이익이나 손해를 받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름대로의 학과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많이 따놓으시고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을 위해서 뭐 경험도 쌓으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. 사실 그분들끼리의 경쟁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아마 여기 공무원연구공단에서도 뭐 많은 거 물어보냐, 두 가지 항목 가지고 도대체 너 뭐 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봐라 라는 차원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작성하면 좋을까? 첫 번째 문항이 경험, 경력, 기술서 지원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해서 경력에 대한 본인의 담당 직무, 그 다음에 역할 및 구체적 행동, 그 다음에 주요 성과에 대해 작성해라. 이건 뭐예요? 여러분들 스타 방식으로 작성하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경력을 공단 채용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술하시오라고 하죠. 그래서 경험, 경력, 기술서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럼 또 관련된 거라 하면 직접적인 게 있을 거고 간접적인 게 있을 건데 어, 제 경험상은 거의 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 간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경험과 비교했을 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또 이게 서류평가에서의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해야죠. 모두 다 경력직한테 점수를 다 준다면 이건 신입 채용이 아니라 경력 채용이 되는 거니까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회사에서도 좀 그 평가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. 그래서 관련된 경력자이신 분 위주로만 가면 경력직으로 뽑기 때문에 신입이고 해당 경력과 경험이 당신이 보시기에 이 직무에 그렇게 깊은 연관성이 없을지라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잘 찾아내서 좀 평가를 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도 되게
어렵고 난감하죠. 야, 이걸 어떻게 줘야 되나. 음.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빨리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좀 적어야 되는데,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, how many,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디테일하게 쓸 것인가, 아니면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하나씩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. 그래서 디테일하게 쓰실 분들은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쓰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고 무엇을 배웠다. 그 다음에 그걸 니네 회사에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작성하면 딱 600자가 좀 넘을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또 줄여야 될 테니까 저는 소제목 달지 마시고요. 두 가지 문장으로 무엇을 배웠던 경험, 무엇을 갖추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일로 들어갈게요. 라고 얘기해서 이 안에다가 그런 스토리를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걸 타이핑을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마이크를 좀 제가 들고 있어 가지고요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오케이.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주제문 여기다가 여러분들 주제문을 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S, T, A 그 다음에 R을 작성해 주시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이 그러니까 이거죠. 이 경력을 공단 채용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술하시오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. 예, 주제문에다.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떻게 했고 성과는 어땠다. 그래서 제일 많이 여기다 강조하실 부분은 요 A에다가 제일 많이 강조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소재가 하나이신 분들입니다. 근데 이제 소재가 여러 개다라고 하는 분들은 언제 이걸 다 쓰고 있습니까? 그렇죠? 구체적으로 뭐 A라는 경험 1번 그래서 뭐 이렇게 적는 거죠. 그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작성해 주세요. 그래서 한 3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방식 그 다음에 하나이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쪽 분들이 그럼 이걸 써야 되잖아요.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건 종합적으로 써주세요.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라는 식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. 그래서 이거는 평가자가 보고 이 지원자가 공무원 연금공단과 관련된 해당 직무에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다 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번 갈까요? 공단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본인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라 라는 거죠. 공단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. 기업은 특히나 공기업은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단이잖아요. 사실 공단과 공사라고 한다면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? 어떤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은 사실 아니에요. 그렇죠? 수익성을 추구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공공성이죠. 말 그대로 공무원분들이 뭐예요? 이렇게 돈을 내면은 그거 가지고 공무원 연금 주는 것이고요. 우리가 국민연금 받는 것처럼 공무원분들은 요 공무원연금을 받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는 거라 국민연금공단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애매하거든요. 공공성만을 따질 것이냐. 근데 당연히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당연히 수익성을 추구해 할 수밖에 없죠. 어, 공무원분들이 진짜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한 톨 한 톨의 그런 아주 금싸라기 같은 그런 돈을 잘 운용해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여기랑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긴 하지만 이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향하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뭐 공공성이 됐건 수익성이 됐건 하나를 좀 선택해 주시고 결국에는 이것도 또한 직무 역량으로 풀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무슨 말이냐? 우리가 아까 1번에서 어떤 걸 쓰자고 했냐면 이건 어찌됐건 다 나의 직무 역량. 즉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했던 기술, 지식, 뭐 그다음에 경험, 자격증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할 거잖아요. 나 뭐 했다, 잘났어. 근데 2번에다가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의 디테일한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내가 앞부분에다가 이 수익성을 추구하고 이 근무를,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얘기했다라고 한다면, 여기에다가 나는 그러면, 나는 공공성도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고, 희생할 수 있고, 봉사할 수 있고,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 풀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1번에 어떤 내용을 했느냐에 따라 2번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,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여기에도 저는, 나는 그럼 1번에서
요 중에서 이렇게 나열을 했던 것 중에서 요 부분은 내가 좀 디테일하게 하나 좀 얘기해주고 싶어 라는 부분을 2번에서 조금 더 디스크라이브 방식, 예, 그죠? 하나를 디테일하게, 예, 이 부분은 내가 진짜로 혁혁한 성과를 냈고 남들 대비 함부로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두 갈식으로 먼저 가치를 제시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지향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거에 맞는 경험을 서술해 주시면 이것도 아주 저스트하게 600자에 딱 들어올 겁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뭐 좋고 이거는 뭐 좋고는 1번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적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2번도 적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번에 요거 하나 쓰신 분들은 당연히 이 직무에 관련해서 이거밖에 쓴 게 없으니까 2번은 핵심 가치, 제가 이 핵심 가치를 보지 않아서 잊어버렸어요. 작년에 참 많이 봤는데. 그래서 하나의 핵심 가치를 제시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 핵심 가치에 맞는 그 경험 있잖아요. 핵심 가치. 핵심 가치에 맞는 경험. 근데 이 경험은 사실 직무에 연관되지 않아도 돼요. 여러분들 가벼운 경험, 뭐 동아리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고 그런 거 해주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는 절대 아닌 거고 오히려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는 거야? 라고 해서 약간의 좀 여러분들이 좀 어이가 없으셨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좀 간략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네들끼리의 경쟁이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번 써봐야죠. 25배수 안에 들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일단 여기 이런데 좀 지원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뭐 경쟁력이 있을 테니까 바로 NCS도 많이 갈리잖아요. NCS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고 아마 여기 지원하신 분들이 뭐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제가 또 어디 해드렸죠? 제가 어디를 해드렸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.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금 금융공기업들 뜨고 있는 데들 있죠. 거기 지원하신 분들이 다 쓰실 거예요, 아마. 근데 이제 여기가 또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거라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주도 좋죠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작성을 좀 해보시고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작성을 하셨으라 생각합니다. 저라면 이렇게 작성할 것 같아요. 저라면은 가급적이면 여기에다 뿌릴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뭐 이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할 것 같습니다. 굳이 어떤 공단이라고 해서 공공성 쪽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그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예, 국민연금공단 나가볼까? 딱 나왔네요. 이건 또 상반기도 뽑고 하반기도 뽑지 않습니까? 지금 이게 신입직원 채용 공고인데 예,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를 뽑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건 또 다른 부분들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건축계 계신 분들 전산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 프로젝트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던 프로젝트 해야 될 거고 이거는 꼭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돼요. 즉 이 기술직 분들 있잖아요. 전산 건축 기계를 제가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먼저 이분들은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하셨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전공 팀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전공 지식 등 그런 쪽으로 가세요. 이공계이신 분들은 지식과 경험 위주로 좀 작성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다 그런 나열 방식으로 다 제시를 하셨을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태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. 음, 그래서 태도로서 여러분들이 공단에 지향하는 가치 중에 여러분들의 정성적인 자질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열정이라든지 뭐 끈기라든지 아니면 뭐 도전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뒷부분에 뭐 이 중에 있는 어떤 하나의 소재를 뒷받침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가벼운 소재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 기술직이신 분들은 여기에다가는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내용, 여기에 관련된 거는 태도에 관련된 내용, 태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서술 소재는 뭐 여기 있는 거 하나 끄집어 갖고 와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걸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분들 건축계 계신 분들 있죠. 다 지금 뭐 반도체 쓰고 뭐 쓸 때 지금 되게 많죠. 근데 여러분들 중에 좀 나는 반도체 관련된 공부도 안 했고 뭐 또 안 하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곳 가셔서 근무하시는 것도 괜찮고, 특히나 공기업 현장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이 지원하시면 뭐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은 없을 거고 다 관리하는 업무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아마 요 세 명 한 명 설비 관리할 거고 이건 시설물 관리하겠네요. 그래서 이쪽도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. 예전에 저랑 같이 이제 취업했던
동기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기업 안 가고 일반 이런 공기업의 이런 시설 쪽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엔 되게 의아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빈낙도의 삶을 살면서 지금 뭐 거의 뭐 탑이죠. 어, 어떤 요즘은 서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직급으로 봤을 땐 거의 탑에 있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굉장히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관에 따라 달린 거니까 공무원 연금공단 또 좋은 기업이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좀 잘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소개서의 스킬적인 부분 가지고 평가할 것 같지는 않네요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연금공단을 좀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으니까 뭐 저의 말도 들으시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한번 좀 받아주시고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하나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게 얘기하네요. 하나만 잡으면 그냥 할 게 되게 많은데.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.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 카톡을 알려드릴 테니까 카톡 보고 물어보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